네,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이번 일이 국내 엔터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김정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인수전의 승리는 이제 카카오다, 카카오의 승리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승자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원래 카카오가 최근에 인수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잘 방어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전초전에서 일단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군요. 카카오와 이제 하이브가 무엇을 가져갔느냐를 보면 카카오는 SM의 경영권을 가져갔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협의 내용은 어떻게 보셔요? 예, 카카오는 이제 원래 상장을 목표로 이 SM을 인수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것이 회사의 아주 중대한 목표였습니다. 그걸 실현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이브는 여러 가지 협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컨텐츠 유통이나 IP 협력 등에서 또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둘 다 어쩌면 필요한 걸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협의가 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로 보인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경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인수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과열되고 우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팬들도 돌아서고 여론의 따가운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급기야 금융당국도 알려진 바로는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인수대금이 주가가 오르면서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돼서 그 각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 문제까지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공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서로의 협의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카카오가 이번 달 26일까지 SM 주식을 이제 공개 매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이제 계획을 밝혔잖아요. 이제 끝까지 계획대로가 될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카카오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예정대로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격인 카카오와 당사 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쌍끌이 매수에 나서 가지고 17.5%씩 해서 34%를 추가로 매수하면 현재 약 5%가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0%대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확실한 최대 주주가 되겠다. 이런 구상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카카오는 왜 이렇게 SM을 인수하는데 이런 절박함을 보인 걸까요? 카카오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도 했었지만 원래 출발이 게임 회사가 커져가지고 멜론을 인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수익이랄지 주식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수익 확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019년에 이미 상장을 준비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각체제의 어떤 콘텐츠 예를 들어서 아이브, 다음에 그 아이유, 다음에 뭐 박재범 그 회사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다음에 멜론,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다음에 카카오 TV 이런 여러 가지 이 수익 모델 체제를 구축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매력 요인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를 공모할 때 유인할 수 있는. 그게 SM이 제격이었고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이 상장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이유 때문에 간절하게 SM을 인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네. SM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카카오의 대립구도였다가 그 다음에는 카카오와 뭐 하이브 이렇게 변했잖아요. 경영권은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그 SM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지배력을 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이게 좀 변화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 카카오가 확고한 일대주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 최소화되겠죠. 다만 이제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SM 측에서
여러 가지 조정, 실무선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분쟁을 차후에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바로는 예. 몇 년 전에 아버지와 입장이 달라서 예. 회사를 나갔던 장남을 참여시킨다든지 또 차남은 지금도 그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묘안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 취재가 살짝 가미된 예, 부분인가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제시한 게 현 SM 경영진이 제시한 게 네. SM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제작 방식을 탈피하는 방향을 네네. 이제 카카오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 거예요? 3.0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은 I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IP, 지적재산권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수익 모델을 새롭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영 철학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수만의 어떤 흔적 지우기. 그래서 주주 가치, 아티스트 존중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영진이 이 창업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을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목표가 현재 작년에 매출액이 8천억 대인데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예. 영업이익률의 폭을 35%까지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현재 시점으로부터는 좀 약간 과도하지 않나 이런 시장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해보겠다는 거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예. 그 목표가 현실적인가 하는 거는 시장에서 또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압축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앞서 이제 승자가 누구냐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챙겼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사실상 지분에 대한 이득을 제일 많이 챙겼다라는 네네. 관측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이브가 인수를 좀 포기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에 또 하이브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에게 받은 지분 플러스 이제 카카오가 제시한 15만 원의 주가를 네. 넘기게 되면 결국엔 또 차익을 남기지 않을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것은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수만 회장은 당시에 조금 비싼 가격에 팔려고 여러 기업을 모색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려운 입장에 처하니까 예. 손을 내민 거거든요, 하이브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주식 매각 대금을 이제 현금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예. 뭐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또 명예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이브는 웬 떡이냐 이런 이제 약간 상황이 된 거죠. 저가 매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업의 기회도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주식은 한꺼번에 내는 주식시장 시스템 때문에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순차 매각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웬 떡이냐라고 하셨는데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견도 있기는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수만 창업자가 하이브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이 하이브 사내에 그게 공지돼 가지고 많은 사원들이 좀 화가 났던 예. 그런 기억을 제가 취재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이브 자체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 더욱 성장을 하려면 더 몸집을 키우고 더 체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도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건실한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BTS의 공백기를 메울 여러 가지 걸그룹들, 다른 후배 그룹들이 잘 안착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창의성 경쟁만 해도 충분히 잘 견뎌 나갈 수 있고 예.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요. 네. 사실 이제 한두 해에 걸쳐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된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한류 콘텐츠는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네네. 때문에 SM의 이런 상황이 뭐 YG나 JYP 같은 대형 기획사나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국내 엔터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SM 사태는 이제 아티스트 출신이 은퇴기에 맞물리면서 벌어진 사태거든요. 예. 후계도 명확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란 게 변동성이 크고 항상 시시각각 전략이 바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돈놀이에 그치지 않고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진정으로 성장을 하고 그 가치가 온전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김정섭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